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양일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의외 장면이 나와서 이 주제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연예인이자 방송인, 개그맨이었던 이 박명수 씨, 이 방송인이라고 하죠, 그냥 연예인 방송인. 이 방송인 박명수 씨 이야기를 좀 다뤄볼 건데요. KBS 박명수의 라디오 쇼에서 이 박명수 씨와 TBS 아나운서 출신인 전민기 씨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제 이거 가지고 주제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에 대해서 박명수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인구도 없는데 일까지 줄이면 어떡하냐. 나는 프리랜서라 추석에도 일한다. 경기도 안 좋은데 기업들 입장도 있지 않냐. 기업이 살아야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제를 사실 상당히 강력히 비판하는 좀 소신 발언을 했는데 이 소신 발언 이후에 찬반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해요. 일단 이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펜앤마이크에서 박명수를 논평하게 된다는 게 참 예. 새롭습니다. 예. 우선 4.5일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좀 부지런히 살자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명수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박명수는 저 데뷔 초부터 그 이제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이런데 방청객 알바로 막 무조건 막 들이대는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국의 인맥을 넓혀갖고 지금 위치에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무한도전이나 뭐 해피투게더 같은 데서 뭐 연예 대상을 받고 이런 모습만 기억하지만은 실제로는 단역으로 이렇게 코너 진행하다가 시청률이 안 나와서 자진 하차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고 한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방송국에 갔는데 대기실에 가면 이제 오늘 출연자 명단이 이렇게 아마 벽에 붙는 모양이에요. 그 명단에 자기가 없으면은 오늘도 내가 방송할 게 없구나. 근데 그럴 때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다른 걸 공부하고 다른 개그 소재를 짜기 위해서 노력했다. 나는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다. 상당히 청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 사례를 많이 얘기했고 또 유명한 어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 청소년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더운 날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운 날 추운 데서 일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왔던 연예인이고 그것의 연장에서 4.5일이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댓글에 논란이 생긴다는 자체가 우리 사회가 지금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이 문제 한번 나온 김에 주 4.5일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제 기업에서는 이게 중요한 사실은 과제였죠. 그동안 이제 최저임금 문제나 이 근로시간, 이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근로일제, 주 4.5일제, 이 문제 관련해서 법제화할 때마다 상당히 좀 논란이 되기도 했고 특히나 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자꾸 그러면 근로자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 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게 있죠. 아니 산업이나 지역별로 여러 가지 편차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좀 존중을 해서 산업별로 지역별로 좀 적용 과정을 좀 다르게 하면 어떠냐, 좀 차별화하면 어떠냐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현재 집권 여당이나 민노총, 특히 이제 민노총은 대형 노조 중심이죠. 이 좌파 진영에서는 이 최저임금, 근로시간, 근로일제 이런 지역별, 산업별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격차 이런 걸 뭘 존중하냐, 그냥 똑같이 평준화하면 되지 이런 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 문제를 바라보려면 좀 네.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담 스미스가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했던 그 국부론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부의 책무란 그저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이 다다.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안 좋은 결과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빗대서 하신 얘기인데요. 네. 예컨대 우리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좀 해본 사람들은 아마 다 이 이야기에 공감할 겁니다. 예를 들면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요. 그게 강남 한복판에 있는 편의점이나 또는 경기도 어디 변두리 또 지방 변두리 편의점하고는 같은 편의점이라도 업무 강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또 요식업도 그렇습니다. 같은 체인점이라 그래도 정말 요즘 점심시간 때 줄 서서 먹는 체인점이 있는가 하면 한가한 곳이 있습니다. 또 똑같이 52시간을 하더라도
절대로 저 52시간 시키면 안 되는 고강도의 노동도 있는가 하면은 52시간 가지고 택도 없는 업종도 많습니다. 예컨대는 입시학원 같은 경우는 입시 한철 장사입니다. 그게 뭐 수시 입시 다가올 때 바빠집니다. 또 평상시엔 조금 한가합니다. 그리고 백화점 같은 곳이 특히 그래요. 뭐 세일 기간이나 이럴 때는 무척 바빠집니다. 그러나 또 한가한 시기엔 또 괜찮습니다. 그게. 그래서 결론은 노동자하고 근로자하고 그 업주가 그 각각의 그 업장에 맞는 노동 강도를 서로 협의해가지고 정해서 가야 이게 맞는 거지. 국가가 나서가지고 52시간 이상 시키면 안 돼. 이거 자체가 상당히 부작용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 강도나 업종, 지역별로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길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그럼 왜 노조가 자꾸 이 52시간을 고집하느냐를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결국은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입장에서 그것도 일종의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는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 뭐 저도 펜앤마이크 뭐 건바이 건으로 이렇게 계약직으로 나옵니다만은 예. 사실은 경제적으로 돈을 좀 더 벌고 싶고 가능하다면 일을 좀 더 하고 싶은 근로자는 더 할 수 있게 좀 해주고 예. 그리고 나는 일할 때 몰아서 좀 하고 난 몰아서 쉬는 게 나한테 잘 맞는다. 뭐 그런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그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노동 기득권, 정규직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 그리고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52시간 일해가지고 택도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경우도 반도체 직종의 R&D 쪽의 직종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가져가는 것들을 좀 경계하는 일종의 좀 질투 어린 그 발목 잡기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반도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2시간만 일해서 될 일 같으면 다 52시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만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뭐 60, 70시간씩 일하는 거 보통이고요. 특히 12시간씩 맞교대를 해서 아주 강하게 돌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는 이 편의점 같이 일할 때 뭐 이렇게 생산 라인을 돌리고 쉴 때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산 라인을 계속 돌려야 됩니다. 마치 용광로 같은 겁니다. 끄면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씩 맞교대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추가 근무할 때는 수당을 1.5배 준다. 그리고 이제 그 과로에서 지친 사람들을 위한 의료 지원이라든가 그 휴식 같은 게 이제 체계를 잘 잡아 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의 경험을 볼 때 우리가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 52시간 딱 지켜 일을 했는가. 얼마 전에 내한했던 그 탐 크루즈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탑건 2 같은 재밌는 영화 한 편 찍으려면 주 7일 일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밥 먹는 시간 빼고 70시간이건 80시간은 건 일해라. 그러면 성공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성공 확률이 조금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비틀즈의 조지 해리슨 같은 경우는 밥만 먹고 기타 연습만 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어느 날 손이 따뜻해서 쳐다봤더니 피가 흐르고 있더라.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예라는 것은 우리가 52시간 물론 이제 개중에 따라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 중에서 그 유리 재련하는 곳이 있어요. 그 뜨거운 유리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컵을 만들고 하는 곳인데 와 그거는 제가 52시간 일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건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런 강도 높은 노동은 서로 협의하에 좀 자주 휴식할 수 있게 해주고 일하고 싶은 사람 일 못하게 막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모든 그 노동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뭐 우리 흔히 노동 귀족이라고 말하는 정규직의 입장에서 이것이 설계되어서는 곤란하다. 정말 일하고 싶고 또 노동이란 건 국민의 4대 의무 아니겠어요? 일하겠다는 사람을 막는 이 노동 정책이란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과거에 그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그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미들 인컴 트랩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국가가 처음에는 국가 주도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는 올라갑니다. 근데 중진국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점핑이 잘 안 돼요.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부분 복지를 한번 맛을 보면 뒤로는 못 가는 겁니다. 제가 막 사회생활 대학 졸업하고 시작했을 때 이제 주 5일제라는 게 생겼는데 아 이제 토요일에 출근 안 해도 되는구나. 그것을 한번 맛본 세대들한테 다시 주 6일, 주 7일 일하라고 하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국가도 개인처럼 우리 운동선수들이 20대 전성기에 정말 열심히 해서 금메달 따야 되는 것처럼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그 윗단계로 올라가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7, 80년대에 뭐 권위주의 정부가 국민들 고생을 많이 시켰지만
그때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20대 10대였던 겁니다. 국민들이 따라줬고 또 열심히 일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어떤 국가적인 분위기가 당연히 열심히 주치를 일해야지, 그런 분위기가 왔을 때 그 군사정부 지도자들이 끌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우리가 주 4.5일로 향하는 그 트렌드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제 선진국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최대한 그걸 늦추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오히려 지금 나서서, 그리고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주 4.5일 주장하는 분들이 제 주위에 보면은 뭐 공공기업들, 정규직들, 좀 편안한 분들 중심으로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정작 우리가 공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 못 할 겁니다. 예. 자, 연관해서 이 박명수 씨 발언이 혹시나 박명수 씨 스스로가 공격당하게 되는 상황도 잠깐 살펴볼 텐데, 우리가 여러 연예인들의 소신 발언, 특히나 이제 이 보수 우파 성향의 연예인들이 공격당하는 상황을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배우 이영애 씨도 지난번에 이 이승만 대통령 건국 기념사업 또는 이제 방국 애국 인사들 뭐 보훈 지원 사업 이런 거 하는 것이 알려져 가지고 좌파들로부터 막 낙인 찍고 또 낙인 찍히는 상황도 당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내란범 뭐 극우 이런 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박명수 씨도 그렇게 극우가 되는 상황인가요? 글쎄, 이제 지난 경험상 예. 이제 박명수의 발언은 뭐 4.5시간이 아직 이르다 정도 수위이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뭐 좌파 진영에서 박명수를 공격하기가 마땅치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게다가 박명수는 무한도전 멤버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나라 좌파 진영이 문화예술계통 공격할 때 강자에게 약해요. 그래서 아마 박명수와 이영애를 동일선상에 놓고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은 하지만, 예. 만약 박명수를 공격한다면은 우리 우파 진영이 소나기를 같이 맞아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반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름다운 배우 이영애 씨가 상당한 논란이나 소나기를 감수하고 지원금을 쾌척했을 때 과연 이영애가 욕먹을 때 우리 우파 진영 뭐 했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하다못해 저 국민의힘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우리 우파 진영에서 뭐 하다못해 작품이라도 하나 밀어줬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외에도 소신 발언한 연예인들이 몇 명 있죠. 우리 펜앤마이크와도 인연이 많은 뭐 김은국 선배, 그리고 JK 김동욱 선배, 뭐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우파 진영에 힘을 실어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거칠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연예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진영에 도움을 주면 인사고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안 해주니까 문화예술이 대부분 다 진보 쪽에 가서 붙어요. 근데 저도 뭐 연예계통에 조금 아는 인맥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마 뭐라고 못하겠는 거예요. 네. 뭐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 편을 들면 뭐 아무래도 작품 선정에도 도움이 좀 되고 광고도 들어오고 방송 섭외도 착착 해줍니다. 그간 우리가 문화예술계를 우파 진영이 너무 홀대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이 필요하고요. 네. 같은 연장선상에서 2017년 6월 달에 주한미군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효순이 미선이 그 기일하고 그 날짜가 비슷해지면서 그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저 의정부에서.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막 댓글이 효순이 미선이 벌써 잊었느냐, 어떻게 네가 미군들 앞에서 공연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가수들을 외압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공연하기로 약속했으면 가수가 무대에 서야지. 분위기가 좀 그렇다고 하면서 무대 약속을 안 지키는 가수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가수가 인순이입니다. 그 인순이는 주한미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는 가수인데, 그렇죠. 그때 약속을 안 지킨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당시 미군들이나 우리 또 보수 단체에서도 야,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키냐 말이야. 근데 그렇게 했으면 뭐 페널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전적이 있는 가수라면은 우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수 진영이. 그런데 보니까 국민의힘에 무슨 잔치 같은 거 있을 때 초대 가수로 와서 열심히 노래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제가 그때 저 국민의힘 그 관계자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관심이 없지? 연예인들이 뭘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니터 안 하니? 아무리 그래도 우파 진영을 위해서 소신 발언해서 피해 입은 연예인들이 수두룩한데 그런 분들을 모셔야지. 주한미군하고 그 공연하기로 약속해놓고 안 지킨 사람을 왜 우리 행사에 불러오느냐. 바로 이런 것들. 앞으로 문화예술 권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우파 진영으로 우리가 포섭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는
좀 우리 보수 진영 국민의힘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명수 씨의 발언이 있어서 그 문제 좀 먼저 다뤄봤고요. 연예인이긴 하지만 그 문제가 화제가 돼서 한번 좀 먼저 다뤄봤습니다.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씨 그리고 진서연 씨도 이번 찰리 커크 관련해서 추모하는 입장을 발표하거나 또 애도하는 글을 올려서 일부는 또 공격을 좀 당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는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